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 외벽이 반짝이는 라벨라몰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빕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고 고객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죠. 그 속에서 한서진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이지색 유니폼을 단정히 여민 그녀는 고객 상담팀 창구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를 켭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서진 씨라고 부르며 의지합니다. 말수가 적지만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하기 때문이죠. 그날도 한 고객이 상품 교환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당황하는 사이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객을 응대하며 오해를 풀어냅니다. 고객은 처음에 분노를 잊고 미소를 짓고 돌아갑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집니다. 서진은 짧게 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에겐 긴장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 창가 자리에 앉은 서진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그때 마케팅부 부사장 강도윤이 지나갑니다. 그는 직원들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냉철한 눈빛, 그러나 잠깐 마주친 눈 속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도윤은 고객 응대 영상을 우연히 보고 서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진 회의에서 저 직원, 고객 관리 교육에 세워보라고 말하죠. 그것이 두 사람의 첫 연결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회의 지원을 맡게 됩니다. 도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효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자답게 팀원들의 실수를 냉정하게 짚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서진에게만은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직접 작성해 보는 게 어때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얼굴이 살짝 굳습니다.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느낌에 낯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퇴근 후 서진은 백화점 옥상 휴게구역에서 바람을 맞습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멀리 강남대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묵묵히 하루를 견디고 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최근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로감이 평소와 다르게 쌓이고 체온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약국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놓인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숨을 고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불빛 아래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떨립니다. 두 줄이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서진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아무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라벨라몰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이 점점 변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평소처럼 일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 냄새에 메스꺼움을 느껴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요즘 피곤해 보여요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 같아요.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방패였죠. 그날 오후 인사팀 주임 박민정이 서류를 들고 고객 상담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잡담을 좋아하던 그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상담팀 한서진 씨 건강검진 기록에 수정 요청이 들어왔던데 병원에서 임신 항목 체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은 라벨라몰 경영지원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보고 체계를 따라
곧바로 회장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그 보고서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라벨라몰의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직원 임신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사장 강도윤과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뒷소문이 덧붙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확인해봐요. 그 여직원, 가족관계부터 학력, 근무 이력까지 전부. 같은 시각, 도윤은 마케팅팀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호출 메시지를 받은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마자 명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그 상담팀 여자와 어떤 관계니?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명숙의 손에는 서진의 인사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정리해.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화점 뒤편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숨기고 싶었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맞은편 유리창 너머에서 낯선 인물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숙이 보낸 조사원이었죠. 다음 날 오전 경영회의가 끝나자 회장실 문 앞에서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명숙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전 출산이라니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어. 당장 정리해야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열었고 도윤과 명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권력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라벨라몰 VIP 고객 행사가 열리던 날 백화점은 축제처럼 화려했습니다. 로비에는 유명 셀럽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지며 인파가 들끓었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붉은 재킷을 걸치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표정은 냉기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서진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명숙은 이번 행사를 징계의 장으로 삼기로 결심했죠.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명숙은 인사팀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여직원 지금 바로 무대로 올려요. 인사팀장은 당황했지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어색한 표정으로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진은 이유를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은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직원은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규율을 잊은 직원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명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부터 갖고 그걸 숨긴 채 이래요? 이게 라벨라몰의 품격입니까? 순식간에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사장을 유혹해서 자리라도 얻으려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라벨라몰에 둘 수 없습니다. 명숙이 손을 뻗어 서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떨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명숙의 손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행사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숙은 그를 밀치며 외쳤습니다. 입 닫아. 너도 이 여자가 낳은 애의 아버지란 말이야? 도윤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숙은 손을 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요. 계약 해지야.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얼굴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벨라몰 회장, 여직원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시대착 오적, 인권 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기자실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언론은 하루면 잊어요. 하지만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라벨라몰의 불빛은 여느 때처럼 반짝였지만 내부 공기는 이미 균열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라벨라몰을 떠난 뒤 며칠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지 오래였고 집안엔 커튼조차 닫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라벨라몰 회장, 여직원 폭행 논란이라는 자막이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자신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한미경은 그런 딸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미경은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인 서진의 아버지 한기철의 수행비서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딸이 아픕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봉투에는 언론 대응 전략 및 라벨라몰 조사 관련 문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미경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가문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거실 TV에서는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사내 윤리를 어긴 직원에게 상식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화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식이라니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도윤은 회사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 떼라. 그러나 도윤은 회사 내 CCTV를 확인하며 그날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머리채를 잡힌 뒤에도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명숙을 말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법무팀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합시다. 그 무렵 미경은 서진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몰린 백화점 앞에서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잘못이 없습니다. 감정과 체면이 사람의 삶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라벨라몰을 비난했고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너는 단지 그 끝에 서 있을 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미경의 얼굴에는 어딘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아버지 한기철은 청사 집무실에서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라벨라몰 조사에 들어가라. 그 한마디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갈등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진 그녀는 거실로 나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낡은 나무 서랍 깊숙이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희미하게 청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와 몇 건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한미경, 1988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오빠는 오늘도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 갔어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가 합격하면 우리는 같이 유학 갈 거니까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절절했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믿음이 담긴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문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이름은 윤명숙. 나보다 훨씬 부유하고 세련된 여자였죠. 그는 내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명숙 회장의 남편, 즉 라벨라몰의 창립주 강준호. 바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일기장을 덮으며 숨을 고릅니다. 설마 이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 이야기를 숨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와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내 시어머니의 남편이었어. 내가 그를 위해 살았고 그를 위해 꿈을 버렸지. 그런데 결국 그는 나를 버리고 윤명숙을 택했어. 그때 세상이 무너졌단다. 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니네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연이든 운명이든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해.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느꼈던 굴욕과 슬픔이 단지 한 세대의 반복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피해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미경은 그런 딸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나서진 말아라. 상처는 상처로는 못 막는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만든 고리가 다시 돌아왔고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사람은 자신뿐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윤명숙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벨라몰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과 보고서, 그리고 폭행 논란이라 적힌 헤드라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층 피곤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도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강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 미소 짓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한미경.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였습니다. 명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가로 들어가기 위해 선택한 결혼. 그때 그녀는 사랑보다 안정, 감정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처음엔 그녀를 존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담해졌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던 그는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명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것은 가족이 아니라 라벨라몰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명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약점이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 되었고 회사는 철저한 효율과 통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직원들은 떠났고 남은 것은 두려움에 복종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은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끝이야.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비치자 명숙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감사원이 라벨라몰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그대로 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주름을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서랍 깊은 곳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미경 반환되지 못한 편지. 그 봉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를 닫았습니다. 열지 못한 채 책상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명숙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얻은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침 뉴스에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라벨라몰 회장, 미혼모 직원 폭행 사건 전말이라는 자막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행사장에서 서진의 머리채를 잡는 명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부 기자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객들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혼전 임신 상태였으며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의 글이 폭주했고 라벨라몰 불매운동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라벨라몰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침묵 속에서 회의 자료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이사가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사과는 곧 인정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 말에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고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은 없어. 내 방식이 틀렸다면 나 말고 누가 회사를 지키겠어? 그녀의 얼굴엔 불안이 스쳤지만 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명숙은 준비된 대본을 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내 윤리를 위반한 직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나가자 기자석에 있던 이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뉴스 포털에는 실시간으로 무책임한 회장 발언이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기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동시에 라벨라몰의 경영 구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한기철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도덕성이 사회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발언은 곧바로 정부 라벨라몰 수사 착수라는 뉴스로 확대되었습니다. 라벨라몰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쏟아졌고 본점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줄을 서던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항의와 환불 요청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회사 로비 앞에는 폭력은 권력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가 모여들었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서진을 두둔하며 내부 제보를 준비했고 일부는 두려움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히 회장을 소집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사퇴하고 명예를 지키세요. 하지만 명숙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는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라벨라몰 건물 앞에서 항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직원 한 명이 퇴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여직원한테 머리채만 안 잡았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도윤은 집무실에서 모니터 속 폭로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사의 부사장이 아닌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라벨라몰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렸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윤명숙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한미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그 순간에 스며들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경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명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럴 줄은 몰랐죠. 당신의 딸이 내 아들과 엮일 줄이야. 말끝이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사랑했던 게 내 인생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택했죠. 난 원망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싸워서만 이기는 줄 아나 봐요.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봐주지 않아요. 난 그때 선택을 했고 그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 대가로 사람을 잃었잖아요. 미경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으로 뉴스 알림이 들려왔습니다. 라벨라몰 회장, 감사원 조사 착수.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당신에게 당신이 만든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묵혀둔 죄책감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오래전 남편 강준호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명수가 미경에게 전해줘.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그 편지를 전하지 못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걸.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지 말아요. 명숙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진이 괜찮습니까?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당신 아들 덕분에. 명숙의 눈가에 미세한 빛이 번졌습니다. 두 여인은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침묵 속에서 과거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숙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가는 술렁였습니다. 증권 뉴스 속보에 라벨라몰 금융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한기철이 주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명령으로 라벨라몰의 주요 계좌와 대출 라인이 모두 동결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를 권력층 며느리 내쫓은 백화점 하루 만에 부도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라벨라몰 본사 건물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몰려들었고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이 중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본점 매장은 내일부터 문 닫는답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경영실로 뛰어가며 비서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재무자료를 정리해요. 외부 감사가 곧 들이닥칠 겁니다. 그 시각 윤명숙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텅 빈 시선을 창문에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책상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책상 위에는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제 회장 직무정지 및 경영체제 개편. 그 문구를 본 명숙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더 버티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강도윤 부사장 직무대행 임명장.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했고 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벨라몰은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사과하네. 젊은 부사장이 이를 바로잡으려는구나. 한편 윤명숙은 텅 빈 회장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남편 강준호의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결국 내가 이렇게 망가졌네요. 창밖으로는 서진과 도윤이 나란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라벨라몰의 대형 전광판이 꺼졌습니다. 10수년간 꺼진 적 없던 불빛이었죠. 도시는 잠시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그 불빛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라벨라몰의 붕괴는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진심으로 다시 세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라벨라몰 본점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빈 매장, 줄어든 고객, 침묵한 직원들. 거대한 백화점 건물은 마치 생명을 잃은 유기체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아온대요? 진짜요? 그 사람이 다시 일하겠다고? 시선들이 모였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려요. 그녀는 마케팅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과 경영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공식 석상이라 감정을 감췄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라벨라몰이 잃은 건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백화점을 화려하게 복원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고객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 청년 여성 창업 브랜드의 입점 확대, 모든 직원 이름표에 당신의 미소가 라벨라몰입니다. 문구 삽입. 그녀의 발표는 차분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이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팀장 이현수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백화점이 다시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시작은 우리 마음부터예요.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는 새 커피 머신이 설치되고 고객센터에는 진심 상담 창구라는 이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던 백화점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리뷰 사이트에는 예전보다 따뜻하다는 글이 늘어났고 SNS에는 사람이 바뀐 라벨라몰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하루는 서진이 1층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가다가 한 아주머니 고객이 직원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여긴 웃는 얼굴이 많아졌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서진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서진은 백화점 외벽에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라벨라몰, 사람의 가치를 팝니다. 새로운 광고 문구가 점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며칠 뒤 라벨라몰 이사회 회의실. 윤명숙은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자리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도윤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문틈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라벨라몰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수십 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준비되었고 명숙은 단상 위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라벨라몰은 제 아들이 이끌 것입니다. 저는 사회에 작은 보답을 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담담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순간 명숙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명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명서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의 교육 지원과 출산 육아 복지 사업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피했고 조용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경님께. 그녀는 편지를 들고 한동안 바라보다 결국 들고 나섰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주택가 한미경의 집 앞에서 명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경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빛만 마주했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전하지 못한 편지예요. 당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남편 유품 속에 있었어요.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강준호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널 잊은 적 없었다. 내가 이룬 모든 건 내가 만들어준 거야. 미경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을 버렸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오래 돌아왔네요. 미경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짐을 대신 지게 하지 맙시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여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라벨라몰 본점 1층을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백화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멀리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명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을 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재단 사무실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지는군요.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비추며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 도심.
라벨라몰의 외벽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벨라몰 휴먼스케어, 사람의 온기를 팝니다. 오랫동안 텅 비었던 1층 로비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원된 유리 천장 아래 아이를 안은 서진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도윤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리본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재개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라벨라몰은 새로운 출발을 맞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돈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카운터에는 당신의 미소가 우리 백화점입니다라는 문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행사 뒤 서진은 매장 구석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카페, 그녀가 직접 기획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윤명숙과 한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 밝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난 세월의 그림자를 이제야 걷어내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와 세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벨라몰이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 세대의 세상이야. 나는 그저 뒤에서 바라볼게. 그녀는 미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경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 공연이 열리고 어린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서진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도윤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명숙과 미경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 대신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라벨라몰 전경을 비췄습니다. 붉은 리본이 흔들리고 건물 위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라벨라몰 휴먼스케어, 진심이 통하는 세상. 그 문구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마지막처럼 흘렀습니다. 세대가 남긴 상처는 끝났고 사람이 남긴 진심만이 이곳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이어진 한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